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영적 애고와 영적 회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균형 잡힌 중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 중용의 삶은 애고가 아닌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라고 했지. 오늘은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간단히 말해서 너 자신을 아는 삶이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나왔고,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걸까? 나는 의식 그 자체야. 의식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는 스크린 같은 것이야. 배경자라고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할 때 그 감각을 느끼는 존재, 경험자가 아니라 그 감각을 느낀다는 것을 아는 존재. 우리가 옛날에 일어난 일을 기억할 때 그 기억 속의 존재, 기억자와 에고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것을 아는 존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관찰하는 관찰자. 이걸 누군가는 신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우주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근원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I am이라고 부르고. 이런 의식이 우리 몸에 깃든 이유는 감각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그러니까 몸, 즉 우리의 뇌는 의식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어. 하나의 의식이 80억 인간 아바타로 이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지. 물론 다른 생물로서도 말이야. 그러면 이 의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빅뱅. 우주의 시작이 곧 의식의 시작이야.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각종 원소들이 별들의 재료가 되었지. 그리고 그 별들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 있던 원소들을 퍼뜨렸어. 그 원소들에서 지구도 만들어졌고, 지구에서 인간도 탄생했지.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곧 우리가 근원이고 우주이고 별인 거야. 그래서 의식을 우주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야. 실제로 우주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우주이며 근원이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근원이거든. 그래서 의식의 특징을 느끼려면 의식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별의 특징을 떠올려 보면 돼. 별은 어떤 존재야? 스스로 빛나는 존재. 에너지의 원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별이 무엇이지? 태양.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자. 태양은 어떤 존재야? 태양은 빛이 나. 따뜻해. 그리고 항상 그냥 거기에 있어. 태양에서 오는 빛으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고 또 어떤 동물들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고. 그러니까 태양은 만물을 생하는 존재야. 만물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태양은 창조하는 에너지야. 그런데 태양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서도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 그러니까 태양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야. 즉, 의식은 빛이고 에너지이고 창조력이고 생명이고 사랑이야. 그러니까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야. 그렇다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 위해선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지?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 있지만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attention, 관심, 주의를 기울이고 affection, 애정, 상대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appreciation, 감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 acceptance, 수용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라는 거야. 태양이 생물에게 에너지를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야. 우리 주변에서는 부모가 갓난 아기를 대하는 태도,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돼. 그냥 계속 지켜보잖아. 관심,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애정, 또 그 존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감탄, 뭘 하든 예뻐하잖아. 수용. 이게 사랑이야. 조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즉,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조건 없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감탄하고 그 자체로 인정하는 삶이야. 그럼 반대로 에고를 바탕으로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에고는 우리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지. 그래서 생존이 위협이 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존을 위한 반응을 하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에고를 바탕으로 하는 삶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야.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혐오 아닌가요? 혐오는 사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바로 혐오야. 결국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야.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과 에고를 바탕으로 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열린 반응을 하는 삶이고,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닫힌 반응을 하는 삶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인에게 할 수 있는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열린 반응과 닫힌 반응. 열린 반응은 나와 다른 생각일지라도 수용하고 호기심을 갖는 태도이고, 닫힌 반응은 나와 다른 생각에는 나의 기존 관념을 강화하고자 하는 태도로 하는 반응이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내가 한동안 태극권을 배웠거든?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태극권은 어떤 운동이에요? 재미있나요? 두 번째는, 태극권? 그거 할아버지들이 공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자는 열린 반응이고 후자는 닫힌 반응이지. 에고가 의식을 짙게 가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움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닫힌 반응을 하게 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에고의 존재가 위협이 되니까. 에고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판단해.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타인을 특정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카테고리답지 못하면 놀라. 엥? 하고 의문이 드는 순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은 바로 에고의 편협한 목소리가 반응하는 순간이야. 태극권은 할아버지들이 하는 운동인데 젊은 여자가 하네? 이상하네?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하는 생각에서 나온 반응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초등교사잖아. 그런데 내가 락 음악을 좋아하고 밴드도 했었고 원래의 꿈은 락스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놀라. 왜냐면 그들의 관념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락스타는 양극의 대척점에 존재하거든.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교사와 락스타는 본질적으로 같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특히 청소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 그런데 왠지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선생님이나 락스타의 말을 더 유심히 듣는 것 같기도 하지. 또 내가 책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노래하고 막 춤추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놀라.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에서 독서 글쓰기와 가무는 양극에 존재하거든. 그런데 사실 독서 글쓰기와 가무는 본질적으로 같아. 영감을 받고 표현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즐거움. 이것처럼 태극권은 할아버지도 젊은 여자도 할 수 있는 영적 수행이자 운동인 거지. 할아버지와 젊은 여자 모두 영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닫힌 반응에는 내가 어떤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초등교사는 이래야 해. 락스타는 이래야 해.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이래야 해. 가물을 즐기는 사람은 이래야 해. 할아버지는 이래야 해. 젊은 여자는 이래야 해.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관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상대의 의견에 나도 모르게 엥? 하면서 반박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찾아봐. 사실 나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두 걸어 다니는 모순 덩어리야. 우리는 MBTI로 사람들을 나누지만 양극에 있는 항목의 비율이 100대 0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모두가 상반된 것 같은 특징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열린 반응을 한다는 것은, 즉,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필연적인 모순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의식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야 할까? 왜냐하면 나는 의식이고 다른 존재도 의식이고 우리는 원래 모두 하나의 의식이니까. 너와 나는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착각하는 중이니까. 너와 내가 하나임을 기억해야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다른 존재와 나를 분리하고 그것에 나를 통제할 힘을 주는 거야. 그 존재로 인해서 두렵고 슬프고 화나고 고통스럽잖아.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지.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야 해. 이를 위해서 열린 반응을 하는 연습을 해봐. 열린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보려는 거지.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호기심을 가져야 해. 상대를 궁금해하는 마음, 상대를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 또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상대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의 말에 내가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할 줄 알고 또 반박하고 싶은 욕구가 들더라도 일단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줄 알아야 해. 예를 들면 누가 나 어제 빙수 먹었어 라고 할 때 야, 요즘 이렇게 추운데 빙수를 먹냐? 하는 닫힌 반응 말고 어디서 빙수 먹었어? 누구랑 빙수 먹었어? 맛은 어땠어? 즐거운 시간 보냈어? 하고 물어보는 열린 반응을 하는 거야. 열린 반응을 위한 질문을 할 땐 이렇게 육하 원칙을 사용한 질문을 하면 돼. 상대랑 나랑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에는 일단 상대의 의견에 아, 그렇구나 라고 수용한 다음에 나는 이라고 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로 내 의견을 전달하는 거야.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않을지는 상대에 달린 거지. 알겠지? 오늘은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곧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곧 열린 반응을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이 영상을 필요로 할 다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에 달아주면 내가 다 읽어볼게. 여기는 너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인 거 알지?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나는 너를 사랑해.